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시장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지금 1%대 상승력이고요. 50포인트 이상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쉽사리 내려오지가 않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 1,461원 70전, 한 2원 80전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슬금슬금 지금 환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몇 가지 시장의 테마하고 특징주들을 살피면서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 방산주하고 오늘 조선주들도 꽤 강한 편인데요.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과 함께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주는 전망들이 굉장히 슈퍼사이클이다, 올해가 이제 슈퍼사이클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해 돌아봐도 사실 조선주의 성과가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연초에 지금 오늘 장이 좀 좋은데 2026년에는 조선주가 좀 힘있게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지난 한 2개월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조선주가 펀더가 갑자기 흔들려서 조정받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 쪽 특히. 맞습니다. 네. 테크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사이에 이제 올해 초에 연초에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치도 전년 대비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 사이에 상선 수주도 또 북미 쪽 중심으로 이제 LNG 운반선이 대규모 발주가 나올 예정이고, 네. 더군다나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함정 관련된 법안 통과라든지 미국 말고도 캐나다 잠수함 같은 이런 다수의 글로벌 함정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료가 아직은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안들, 재료들이 식지 않는 이상은 올해도 좀 조선주가 다시 한번 또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방원이라고 불러서 가장 앞에 조선주가 있었고, 제가 앞서 이제 그 강연구원님도 그러셨지만 한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그 2개월 동안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한 해 연간 상승률 보면은요, 하나오션이 사실은 고점으로 보면 300% 정도 올랐었고, 연말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0%의 상승이거든요. 그 200%도 엄청난 상승이죠. 근데 이제 그 300%대에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뭐야, 좋다고 하더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십니까? 이 정도 강세 나올까요? 작년처럼? 물론 정확하게 작년만큼의 상승률을 확실히 나오겠다라고는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일단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네. 올해도 작년처럼 실적이 한번 서프라이즈가 분기에 나타나면은 이제 이게 도미노 효과로 미래 실적 추정치들이 다 상향 조정이 되거든요. 지금 조선 3사가 28년도 말까지 거의 수주 잔고를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28년도 말까지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좀 실적 측면에서의 주가 업사이드가 또 한 번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법안들, 특히나 이제 해외 조선소에서도 미함정 건조가 가능해지는 법안이 만약에 올해 안에 이제 상원이나 하원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주가 급상승 재료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작년 못지않은 상승률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못지않은 상승률, 그 조건에는 미국 쪽에서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라는 말씀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조선업은 보면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8년까지 수주 잔고를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보면 올해도 계속해서 수주는 들어와 줘야 주가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수주 상황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수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HD 현대그룹이 먼저 올해 네. 수주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조선해양 부분만 놓고 보자면은 작년 대비 거의 25% 더 상향 조정했고요. 네. 아무래도
뭐 글로벌리 컨테이너선이 그동안 발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감소세가 전망이 되고는 있으나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쪽 LNG 프로젝트 향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선가고 네. 고마진의 선종이다 보니까 해당 LNG 선종으로다가 수주 잔고를 많이 채우면은 그만큼 조선 3사의 미래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수주 관점에서는 사실 조선 3사의 수주 실적을 의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수준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으로 보면 2024년보다 2025년이 수주량으로는 조금 줄어든 한 해였단 말이죠. 근데 워낙 많이 받아놔서 이미 도크 꽉 차 있다. 2028년까지 우리는 수주할 거 다 갖고 있어. 이 이벤트하고 마스가 이벤트로 이제 주가가 갔던 건데 올해는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면 도리어 수주량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컨테이너 선보다는 LNG 쪽으로 가니까 고선가, 고이익이 나는 선박이니까 이건 또 주가에도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LNG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50적 정도 LNG 수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쪽, 북미 쪽 말씀하셨으니까 전망을 좀 해볼까요? 작년에 글로벌리 네. LNG 운반선이 정확하게 37척이 발주가 됐고요. 네. 그 중에서 중국이 3척 받아갔고 나머지 34척을 다 국내 조선 3사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수주 척수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 뭐 그렇게 견조한 수주세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요. 사실 올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북미 쪽 작년에 FID 그러니까 최종 투자 결정이 된 LNG 프로젝트들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운반선이 100척 이상이 올해 신조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신규로 발주하는 게 100척 이상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조선사들은 이미 거의 29년도까지의 슬롯이 이미 거의 채워지는 바람에 올해 글로벌리 나오는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국내 조선 3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쪽 LNG 운송에 필요한 이 LNG 운반선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과연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를 맡길까라고 고려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조선 3사가 싹쓸이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중국 선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이 고선가의 선박들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우리 한국 조선사들의 앞으로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 중국별로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난이도 선종, 그러니까 기술력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이 고부가치 선종, 방금 말씀드렸던 LNG 운반선 같은 선종 한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조선 3사가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한 2년 정도 앞서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주세를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네. 우리가 안 만들기 시작했던 5년이 넘었던 이제 벌크선이나 탱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가격 경쟁력 저가로다가 수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종들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올해도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력 격차를 계속 벌려야 돼서 우리도 뭐 로봇, AI 도입 등을 통해서 네. 계속 벌려 나가면서 고부가치 선종 중심으로 수주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실적은 올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도 있을 텐데 4분기 실적도 예상해 보고 2025년 전반적인 실적 전망도 좀 해주십시오. 일단 4분기도 뭐 전분기보다는 네. 좀 조선 3사가 뭐 대부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동안 받아놨던 네. 선박들이 계속해서 성과 상승했기 때문에 성과 상승분에 대한 이제 건조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증익이 나오는 그런 한 해였고 올해도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원가 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후판 가격
이 안정화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선사의 수출 기업에 유리한 이제 강달러 구간이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만 않다면은 올해도 분기별로 조선사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건조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액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환율이 애매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유지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갑자기 이제 원화 강세가 확 나온다거나 이런 변동성에 자칫 잘못하면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훼손이 좀 있을 가능성을 얘기는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똑같이 좋아지고 다 똑같이 나빠지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그 선종의 얘기도 좀 하셨고, 그러면 2026년도를 봤을 때 아까 이제 LNG가 뭐 백척 발주되고 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LNG에 특화된 데라든지 뭐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만한 데는 어디로 보시고 계세요? 일단 뭐 상선만 놓고 선박만 놓고 봤을 때는 조선 3사가 뭐 엄청나게 차별성이 있지는 않고요. 네. 각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다른 사업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중에서도 이제 FLNG 네. 수주를 올해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받아야 할 것들이 좀 이연돼 가지고 올해로 밀렸기 때문에 FLNG 수주 모멘텀으로 올해 주가 상승세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FLNG 건조 비중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고마진의 FLNG 건조 비중 확대로 좋은 실적 개선세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선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올해 놓고 봤을 때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이제 건조할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를 그만큼 상승시키지 못하면서 해양 부분에서의 실적이 좀 많이 좀 깎이는 부분이 있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상선도 잘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엔진 기계 사업부가 안에 내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엔진 사업부는 계속해서 뭐 증액 나오는 무난한 실적 개선세 이어나갈 것 같고, 해양 또한 지금 2기 정도의 해양 플랜트 건조 중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고정비 상쇄시키면서 흑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무난한 실적 개선세가 계속 올해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3사에 대한 개별적인 약간 특징, 올해 봐야 될 것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좀 더 큰 이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산과 관련돼서 이제 방위비 증액 얘기를 꺼내면서 황금함대 프로젝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황금함대 얘기하면서 아예 콕 집어서 한국의 한화라는 명칭까지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작년 미 국방 예산이 9,010억 달러였고 2027년을 1.5조 달러로 이제 증액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거의 66.5%의 증액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뭐 의회도 통과해야 돼서 그만큼 확정이 될지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으나 그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이제 황금함대, 그러니까 미 함정 구매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모두 알다시피 지금 미국 조선 역량이 너무나 쇠퇴했기 때문에 함정 건조를 빠르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조선소한테 뭐 선체블록 형태의 하도급 발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건조 지연을 빠르게 쳐내야 미국도 해군력 강화를 빠르게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련된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관점에서 이제 단기 내로는 뭐 조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국내 야드에서는 딱히 차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국에 미국은 자국주의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에 미국 내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오스탈 USA 최대 주주로 오스탈 그룹 최대 주주로 올라선 하나그룹 중심으로 좀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관련돼서 뭐 정확히 무슨 함정을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이 해외 조선소들한테 발주낼지가 뭐 정해진 바가 없기 네. 때문에 그 관점에서 뭐 실적 추정치에 녹이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이제 한화가 진출해 있고 필리조 선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황금 함대와 관련돼서는 수혜가 이제 한화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고 초기에는 당장 미국에서 건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형태로 우리나라 다른 조선소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결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황금 함대 프로젝트에서 군함 발주가 막 늘어나고 뭐 이런 거 외에 우리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이 황금 함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도 미 함정 건조가 가능해지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우리가 미국 함정을 바로 직접 수주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함정은 건조 직접 수주할 수 있는 미국 내 조선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헌팅턴 잉걸스라든지 오스타 USA,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조선소들이 있고 그 조선소들이 직접 수주를 해서 우리한테 이제 선체 블록 형태로 하도급 발주를 내야 우리가 또 관련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형국이라서 결국에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어떤 조선사들과 지금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해당 조선소들이 어떤 함정 위주로다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가면은 어떤 조선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네. 볼 수 있는 종목일지가 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황금 함정 프로젝트라는 게 우리가 마스카라고 불렀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처음에 우리가 한다 뭐 이러면서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우리가 마스카 사업 협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 3사 중에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부 주가에 이 마스가 관련된 네.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 전부 반영돼 있다고 하면은 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조선주 상승세 전환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조선주 상승 여력 측면에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뭐 미국 선박법이라든지 네. 해외 조선소에서 미함정 건조가 가능해지는 법안인 미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이런 법안들이 빨리 승인이 되어야 우리가 기대했던 미함정 사업 수주가 가능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뭐 그동안에 만약에 조선주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항상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이제 멀티플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도 조선주는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수혜 관점에서는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단기 내 측면에서는 미국 함정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헌팅턴 잉걸스랑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좀 수주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에 미국 내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그룹 중에서는 이제 하나오션 중심의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이제 수혜 회사를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헌팅턴 잉걸스라는 회사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HD 현대 중공업이 좀 나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지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하나오션만 따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새로운 먹거리로 FPSO 해양 플랜트 사업을 점찍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수주 목표치에 네. 이제 아마 그 FPSO 해양 플랫 중에서도 이 FPSO 중심으로 아마 수주 목표치를 설정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좀 저유가 레벨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유전 사업 투자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FLNG랑은 다르게 FPSO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 포함해서. 그래서 좀 레드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글로벌리 발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 조선사가 무조건 해당 사업을 수주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올해 FPSO 수주만 놓고 보자면은 좀 다른 부분보다는 걱정해야 될 시장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할 것도 많은데 굳이 FPSO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오션은 뭐예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처럼 FLNG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충분치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 플랜트 중에 이제 FPSO 그쪽으로 중심으로. 가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사실 좀 다른데 네.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 중에 지금 하나오션이 잘할 수 있는 게 FPSO 중심이다 보니까 수주 타겟을 그쪽으로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형 조선사들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그 외에 이른바 기자재 업체들 주가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업체들 주가도 꽤 좋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해도 조선 기자재 네. 종목들 다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일단 엔진 업체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중국 조선소들의 이제 선박 엔진 쇼티지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선박은 중국에서 건조를 하지만 해당 선박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엔진은 이제 발주된 선주들이 한국 엔진 업체들을 선호하는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티지 상황에서 사실 국내 엔진 생산 업체들이 그러니까 ASP를 낮춰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 병목을 쳐내려고 캐파 증설하는 업체들도 생기기 때문에 P와 Q 관점에서 모두 상승 국면을 타고 있어서 네. 올해도 기자재 종목 중에 엔진 업체는 계속 상승 여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주목해야 될 기자재로 보자면은 본행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LNG 운반선 대규모 발주가 전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화물창에 들어가는 이제 본행제 수주도 발주도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본행제 업체들 또한 올해 좀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라는 표현도 이제 워낙들 커져서 덩치가 기자재 업체들과 관련된 얘기까지 조금 했습니다. 조선 3사 외에도 엔진 업체 올해도 작년만큼 괜찮을 것 같고 본행제 회사도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연구원님 오신다 그래서 주요 조선사들 들어가서 이른바 PER이라고 하는 주가 배율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80배들 다들 넘어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300배 이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이익과 관련돼서 하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일단은 뭐 12months 포워드 네. 기준으로 보자면 되게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 할 때 지금 12개월 놓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네. 28년도 말 수주 잔고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28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실적 추정치를 땡겨 와가지고 네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서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봐도 PER이 지금 한 20배가 다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라 이게 뭐 고평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조정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마스가 관련돼서 멀티플 확장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저는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또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는 순간 멀티플이 또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부담 없이 조정 네. 이유 없이 펀더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주 조정 받는다. 항상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계속된 공방이에요. 주가 오르면 너무 높지 않아? 그러면 우리 미래 이만큼 갈 거거든.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어라는 공방인데 거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을 하긴 합니다. 그럼 올해 조선주는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호주 좀 골라주십시오. 일단 최선호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조선사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 뽑고 있고 이유는 뭐 본업 너무나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단기 내에 결국에 미국 함정을 미국 내에서 다 쳐낼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함정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관련된 수주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고요. 네. 기자재 종목에서는 저는 이제 최선호주를 HD 현대 마린 엔진과 한국 카본을 제시를 드리고 있고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엔진 쇼티지가 해소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P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HD 현대 그룹 편입 이후에 캡티브양 물량 확보를 위해서 캐파 증설을 하거나
오버캐파로 이제 Q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QP 관점에서 구조적 성장 일어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고요. 네.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북미 쪽 LNG 운반선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본행제 업체들 또한 수주잔고 레벨이 또 길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알려진 부분인데 방산 소재도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멀티플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면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상승 여력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좀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최선호주까지 확인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SK증권 한승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1% 이상 강세인데 미국 시장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시장이 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 이전에 뭐 주택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거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 때문에 미선물이 빠진다, 뭐 이런 시장에 도는 얘기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 예고 간단하게 해드리죠. 다음 시간에는 올해 증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IM증권 박상현 리서치 센터장 나와서 올 한 해 증시 뭘 봐야 되는지 또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0분 연장돼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오죠. 고맙습니다.